궁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세상에 누가 궁합을 보냐 그렇지만 궁합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태어나는 건 억지로 할 수가 없죠. 자기가 뭐 원해서 태어난 것도 아닌데 궁합은 자기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은. 그래서 궁합은 절대 중요하다. 그리고 궁합을 무시해서도 안 된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그래요. 어떤 사랑은 유효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사람은 서로 둘이 만나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내포하거든요. 자식 문제도 필요하고 경제적인 문제도 필요하고 성격적인 면도 또 봐야 되고 그런 면에서 충돌할 소지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그게 맞지 않으면은 아무리 사랑만 가지고 결혼을 하더라도 뭐 1, 2년 살다가 헤어지는 수가 많습니다. 그러면은 그 밑바탕에는 그 사람은 어떤 식으로 성격이 돼 있고 그 사람은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둘 다 만나서 그걸 다 얘기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사주에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천성,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속성 다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두 사람이 이 정도면은 만나서 사는데 별 지장이 없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주는 우리가 뭐 지구가 도는 게 보입니까? 안 보이는데도 지구가 돌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주도 일반인들은 모르지만 다 내포되어 있는 하나의 바프더라고요. 그거를 사주 감명하는 사람들은 정확히 읽어서 두 사람이 만나면 어떤 점이 문제지만 그래도 잘 살 거다. 아니 두 사람은 잘 살 수가 없을 겁니다. 문제가 생길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줘야 돼요. 판단은 그 사람들 몫이지만 그렇게 문제점을 다 이야기해주고 장점과 단점을 다 이야기해주면은 그래도 본인이 뭐 좋으면 사는 거죠. 그러나 그러한 문제점이 심각하다고 생각하면 두 사람은 또 각자 다른 짝을 만나서 잘 살 수가 있거든요. 꼭 그 사람 아니래도 사는데 지장 없어요. 연애는 뭐 그 사람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죠. 몇 년이고. 근데 결혼이라는 어떤 공식적인 절차를 가지고 하는 어떤 삶은 반드시 따져볼 건 따져보고 사는 게 좋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옛날에는 어떤 연본 일주로 보는 사주기 때문에 띠를 중시했었습니다. 옛날에는 그 집안이 어떤 집안이냐, 그 집안이 뭐 대제학을 지낸 집안이냐, 정승판서의 집안이냐 이게 더 중요했었지 않습니까? 당사자들은 얼굴도 못 보고 결혼했었으니까 그때는 당연히 띠가 중요시해가지고 그런 어떤 습성이 지금도 남아서 지금 무슨 띠하고 무슨 띠가 잘 맞는다, 무슨 띠하고 무슨 띠하고 안 맞는다, 뭐 4살 터울은 좋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그래서 그런 겁니다. 지금도 그 습성이 남아가지고 그게 쉽게 버려지지가 않아요. 그게 지금은 소용이 없는데도 지금도 어떤 유튜브 보면 무슨 띠가 맞으면 잘 맞는다 해가지고 크게 뭐 이렇게 유튜브에 그냥 선전식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게 이제 옛날 방식으로 보는 거죠. 그렇게 봐서는 절대 안 맞고요. 요즘은 이제 당사자가 중요하니까 1, 2주로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옛날에는 그렇게 봤었으니까 그게 아직도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연지가 서로 원진이 돼서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불온 개폐살이라고 해서 직방살로 월주끼리 서로 원진 관계가 있어서도 안 되는 거죠. 서로 이제 월주, 집안, 부모 저걸 걸 봤었죠. 그래서 그게 원진 관계에 있어서도 안 되고, 여자의 사주가 강한 것도 안 된다. 뭐 요즘은 여자 사주가 좀 강해야 되죠. 요즘 시대에는 여자들이 보통 활동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해야 자기 어떤 활동을 잘할 수가 있는데 옛날에는 그렇지 않다 보니까 여자 사주가 강하면은 집안을 말아먹는 걸로 생각을 했었던 거죠. 남자가 길을 못 펴고 그 여자가 너무 설치면 암탉에 설치면 집안이 망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했던 시대니까. 근데 요즘은 뭐 여자도 강해야 되고 사회생활에서 남자보다 얼마나 두각을 많이 나타냅니까. 요즘 그 시대에는 안 맞는 얘기죠. 그 다음에 여자의 사주에 관성이 없거나 있어도 극이나 충을 해도 안 된다. 남자는 재성이 없거나 극이나 충을 해도 안 된다. 이 말은 여자의 사주에서 관성은 남자죠. 그 남자가
없어도 안 되죠. 관이 없다는 건 남자가 없다는 얘기니까. 그 다음에 그게 극이나 충을 당해도 남자가 어떤 사단이 난다고 봤던 거죠. 그리고 역으로 그 남자한테 재성은 여자니까 재성이 없거나 극이나 충을 당하면 역시 똑같은 이치로 안 된다고 봤던 거죠. 그리고 사주내에 이제 극이나 충이 많은 여자도 안 된다는 거죠. 이제 극이나 충이 많으면 이제 여러 가지 살면서 어떤 삶이 그 순탄하지가 않고 여러 가지 파고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여자는 안 좋은 여자로 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 보면 이제 살이 이제 원진살, 상중살, 상파살인데 원진살은 이제 자미 원진, 주거 원진, 인유 원진, 묘신 원진, 진해 원진, 사수 원진. 이게 이제 원진살이라는 게 서로 이제 만나면 싸우고 안 보면 보고 싶고 이런 거 살이라고 그러는 건데 부부간에 저는 원진살이 있으면 서로 사이가 안 좋은 사실이에요. 근데 요즘은 저게 이제 시지하고 일지 쪽의 원진을 많이 보고 옛날에는 저걸 연지나 월주의 원진을 좀 봤었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상충살은 우리가 좌우충, 충미충, 인신충, 묘유충, 진술충, 사해충 이렇게 충이 나는 건데 저 충이 나면 이제 파고가 많다고 보는 거죠. 여자가 충이 많으면은 어떤 풍파를 많이 겪는다 이렇게 봤던 건데 저것도 요즘 시대로 보면 뭐 그렇게 썩 좋은 살은 아닌 거죠. 옛날엔 다 그렇게 봤었으니까. 그 다음에 상파살에서 파도 이제 깨지는 거죠. 그래서 자유파, 사신파, 축진파, 오묘파, 인해파, 그 술미파 이런 식으로 이제 파살 있어도 그런 사주는 별로 좋지 않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어떤 충이나 극이 많으면 영혼이 많다고 했는데 여자가 이제 저는 이제 충이나 극이 있으면은 안 좋다 이렇게 봤던 겁니다. 근데 요즘 세대하고는 맞지 않는 거죠. 근데 그러면 이제 현대공학을 어떻게 보느냐? 일지합을 가장 중요시하게 봅니다. 일지라는 게 이제 당사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사자의 합을 가장 중요하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용신을 서로 대조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용신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쓰는 주무기가 어떤가. 그래서 그 용신을 상대방 기운이 내 용신을 생해 주는가 아니면 극하는가 이런 걸 가장 중요시합니다. 근데 내가 만일에 재를 쓰는데 그 여자의 비겁이 들어서 내 죄를 긁는다 그러면 남자가 그 다음부터 돈을 제대로 못 벌겠죠. 결혼하고 나서부터. 그런 식으로 내가 좋은 기운이 결혼함으로써 이게 이제 막혀지면은 그건 뭐 결혼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내 없는 기운도 좋은 기운을 생해주는 사람을 만나야 내가 그 다음부터 승승장구하고 그럴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월지를 서로 대조해 본다. 지지는 이제 우리가 월지를 보니까 그래서 월지가 가장 중요하죠. 그 월지를 서로가 생하는지 서로가 그걸 극하는지를 대조해 보면은 바로 이 궁합이 잘 맞는지 안 맞는지도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사실 요즘 보면은 그 일지하고 월지만 대조해 봐도 잘 압니다. 천간에서 또 결정적으로 내 용신을 극하는 게 없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대방의 모자라는 오행의 기운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지도 본다는 거죠. 상대방이 만일에 목 기운이 진짜 필요한데 없어요. 근데 내가 목이 많아서 그걸 도와줄 수 있는 기운이 있다 그러면은 그건 좋은 궁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서로의 기운이 갖다 한쪽으로 몰려 있는지 살펴본다. 이제 그 사주를 보다 보면 이제 그 오행이 쏠려 있는 부분이 많아요. 이 사람은 이제 뭐 토기운이 많이 이제 몰려 있다. 3개나 4개가 다 토기운이다. 근데 여자가 또 토가 많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토 많은 상태에서 또 토기운이 들어오니까 이건 뭐 방법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기운이 한쪽으로 많이 쏠려 있는 상태에서는 그 기운을 좀 빼내는 기운이 저기 있는지 그 기운을 받아서 생할 수 있는지 이런 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이 살펴봐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남녀공이 일지와 시지의 형중 파해를 살펴본다. 이제 요거를 얘기하는 거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일지하고 시지의 어떤 그 형중 파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살펴보고 배우자 그 궁 자체에 이제 형이 있는지 충이 있는지 이런 것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서로가 이제 충이 된다 그러면 결혼하자마자 혹언날 이제 싸우겠죠. 뭐 가전제품이 남아나지 않겠죠. 근데 이제 합의돼 가지고
좋으면은 둘이 뭐 라면만 먹어도 좋은 거죠. 그래서 궁합이라는 게 서로 맞는 사람이 있고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두 사람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다른 거죠. 그래서 이 사람한테는 안 맞는데 저 사람하고 다시 재혼해서 잘 사는 사람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또 합이 맞는 거고. 그래서 이 궁합은 나쁜 걸 골라내는 게 아니라 서로 다름을 알고 그 사람 짝을 다시 찾아주는 게 궁합이라는 얘기죠. 이 사주는 이제 예시로 제가 한번 올려봤는데요. 만약에 두 사람이 여기 여자랑 남자랑 이렇게 있는데 두 사람이 결혼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이렇게 보면은 둘 다 인을 쓰는 사주입니다. 여자 사주도 이제 정인격이고요. 남자 사주도 정인격인데 여자 사주를 이렇게 보면은 밑에 지지가 금기운이 많죠. 그리고 목기운이 하나 있는데 저게 이제 금다목절이 됩니다. 저렇게 되면은 한 기운이 3개 정도 되고 나머지 한 기운이 있으면 그게 반드시 폐가 납니다. 그래서 금다목절 나무가 쇠에 부러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게 이제 폐가 나는데 저게 이제 시지란 말이죠. 그러면 시지가 뭐냐면은 여자한테 저게 이제 수생목 해가지고 상관이 되면서 시지라고요. 그러면 자식궁에 자식이 되거든요. 여자한테 식상은 자식이니까. 그러면 저 부분은 자식이 어떤 폐가 나는 거죠. 걷다가 인연이 많으면 인이 식상을 극하니까 저런 사람은 나중에 자식 나면 자식이 잘 안 생기거나 자식이 어떤 장애가 있는 자식이 태어나거나 아니면 자식이 태어나도 연이 쉽지 않다 이렇게 볼 가능성이 높아요. 반드시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거의 90% 이상이 그럴 가능성이 엄청 높습니다. 그리고 남자 운도 보면은 이 무관사주죠. 그러면 남자한테 관은 뭐죠? 또 자식이에요. 여기도 자식하고 연이 없고 저기도 자식하고 연이 없고 두 사람이 결혼하면 자식하고 연이 있겠습니까? 이건 분명히 자식하고 연이 없죠.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는 이제 남자가 자식운이 좋은 사람하고 여자는 만나는 게 좋고 남자도 여자가 자식운이 좋은 사람하고 만나면 자식의 어떤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양쪽에 자식의 문제가 있는 사람하고 결혼하면 그거는 이제 사단이 난다는 얘기죠. 그리고 보면은 이제 여기서 좋은 기운이 그렇게 별로 썩 도와주는 기운이 서로들 없어요. 여기 토기운이 가면은 저쪽에 금기운이 더 살아나고 왕한 금기운이 살아나고 그 다음에 저쪽에 천간에 갑기압이 해가지고 여기 용신을 저쪽에서 잡아주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서로 생하는 기운도 별로 없다고요. 그래서 두 사람 어떤 사주는 그렇게 썩 좋지는 않다. 원래 이제 두 사람 사주를 보면은 100% 만족하는 사주들이 없습니다. 그런 사주는 열에 20에 하나 정도 이렇게 되고 나머지는 그저 한 50% 정도 맞으면은 그냥 사는 거예요. 일지 맞고 일지 합의되고 월지 괜찮고 한 두세 가지가 맞으면은 결혼해서 사는 겁니다. 대부분 남녀가 만나서 80% 이상 90% 이상 합이 맞느냐 그거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제 개 중에 한 20, 30%는 절대 맞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분명히 둘이 결혼하면 결혼해서 깨지거나 둘이 한쪽이 이제 남자가 재구실을 못하거나 여자가 또 아프거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둘이 연애할 땐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사주만 보는 걸 알 수 있다고요. 그래서 사주를 보면서 그런 거를 알려줘야 돼요. 판단은 그 사람들 몫이지만 그 사람들이 옳은 판단을 할 수 있게끔 명리학을 하는 우리는 정확히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궁합은 중요하다. 그리고 반드시 봐야 된다. 그리고 정확히 봐야 된다. 그리고 문제점을 정확히 이야기해줘야 된다. 그래서 판단을 올바르게 내릴 수 있도록 조언을 해줘야 된다는 게 제 지론입니다. 이건 간단한 얘기지만 사주를 정확히 풀면은 정확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궁합을 어떻게 보느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